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대학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기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친구 몇 명이 와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들 손을 들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뭐야, 또 삼겹살이야? 니들은 삼겹살 지겹지도 않냐? 어떻게 된 게 주구장창 삼겹살만 먹어대냐? 삼겹살이 어떻다고 그래? 난 맨날 맨날 먹어도 맛있기만 하구만. 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세상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자, 너도 한 잔 받아라. 주영이가 제게 소주를 따라주고 있었는데요. 친구들 얼굴을 확인하다가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민철이는 아직 안 왔나 보네. 걔가 모임에 늦게 오고 무슨 일 있는 건가? 제가 소주를 들이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 입에서 민철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영이가 대꾸했어요. 민철이가 왜 늦을 것 같냐? 뻔한 거 아니겠어? 뻔하다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이제는 회사 자랑할 일이 슬슬 없어질 때가 됐잖아. 자랑할 소재 찾느라 늦는 거 아니겠어? 주영이의 말에 우리 모두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답니다. 민철이는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취업을 잘한 친구로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런 민철이를 좋아하는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친구들 대부분이 워낙 착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만이었거든요. 잠시 후 민철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철이가 짜증난다는 듯이 술을 찾았어요. 나 지금 완전 열받았으니까 소주 좀 가득 따라봐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그런 여자를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민철이가 짜증스레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제가 민철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왜? 소개팅한 거야? 근데 여자가 별로였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과일 가게 하는 여자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 민철이가 씩씩대며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민철이의 말에 친구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민철이의 이야기는 대단한 사건임에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소주를 들이키던 민철이에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과일 가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내가 보니 그 여자 얼굴이 별로였구만. 그니까 그거 핑계대고 그러는 거지? 아니거든. 내가 사진 봤는데 얼굴은 완전 예쁘더라고. 사실 우리 팀 선배가 그 여자 오빠인데 얼굴이 진짜 잘생겼거든. 니들이 그 콧날을 못 봐서 그런데 진짜 완벽한 조각 미남이라니까. 내가 혹시 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닌 거 있지? 친구들 모두가 이야기에 집중을 하자 민철이가 한껏 흥이 오른 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오빠의 그 여동생이라고 완전 연예인이더라니까. 키도 170이라고 하고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이참에 솔로 탈출하면 되겠구만. 넌 내 말을 듣고 있긴 한 거냐? 그니까 네가 대기업에 입사를 못한 거야. 항상 상대방 말에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민철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저를 깔아 뭉개고 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원래가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던지라 별 신경 쓰지 않고는 제가 입을 열었어요. 과일 가게 하고 있다는 거? 설마 그것 때문에 싫다는 거야? 설마 그것 때문이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는데 결혼할 여자가 과일이나 팔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겠냐? 그니까 니들이 생각이 짧다는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럼 앞으로 승진도 막힘없이 하고 그럴 텐데 아내가 과일이나 팔고 있어봐라. 그것만큼 우스운 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말이야. 서로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게 맞거든. 난 네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일 가게 한다고 격이 안 맞는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사람 인성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평소에는 민철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곤 했지만
직업을 비하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제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자 민철이가 버럭한 채 다시 말을 했어요. 뭐 인성? 너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인성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이 권력인 세상에. 하긴 니들처럼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대기업 직원들 마인드를 알기나 하겠냐. 민철이가 다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그대로 얼어붙은 채 민철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분위기를 눈치챈 것인지 민철이가 비굴한 표정으로 웃으며 급히 변명을 해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여자랑 나랑은 전혀 안 어울린다 그 말이야. 그러는 준호 너는 그런 여자 만날 수 있어? 순간 민철이가 저를 지목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었어요. 나? 나야 당연히 만날 수 있지. 사람만 좋으면 됐지. 그런 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대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 그럼 인성 따지는 고상한 네가 직접 만나보던지. 근데 네가 과일 파는 여자 사귄다고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재밌다니? 뭐가 재밌다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니네 아버지는 정육점 하시잖아. 근데 네가 과일 가게 여자 사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야. 민철이가 다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주영이가 제 편을 들듯 입을 열었어요. 비록 주는애 회사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 아니냐? 근데 민철이 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아니, 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준우가 마치 날 비난하듯 말하니까 그런 것뿐이지. 그니까 잘난 준우 네가 만나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네 말 다 인정해줄게. 민철이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었고 친구들이 제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객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볼게. 물론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말이야. 그래? 너 그 말 진짜지? 그럼 내가 내일 선배한테 네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너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내가 딴 말할 게 뭐가 있어. 단지 그쪽에서 거절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그까지 과일 파는 여자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사진 봤는데 얼굴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민철이가 다시 소주를 들이키며 곁눈질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사람의 인성을 먼저 생각했기에 상대방의 직업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멋지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셨기에 장사가 얼마나 힘이 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활력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암튼 제가 소개팅을 하겠다고 하자 민철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철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야, 나다 민철이. 오, 민철아, 잘 지냈지? 나야 잘 지냈지. 근데 그때 그 소개팅 말이야. 과일 가게 아가씨. 내가 선배한테 네 얘기 엄청 잘 포장해서 말했더니 동생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선배가 오늘 나한테 말하길 동생이 소개팅 해보겠다고 했다더라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한테 연락처 보내주면 내가 약속 날짜 잡아볼게. 혹시나 소개팅 나갔다가 과일 가게 한다고 대놓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마라. 그럼 앞으로 내가 선배 얼굴 보기가 좀 그렇잖아? 염려 붙들어 매라. 난 정말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뒤 민철이가 여자분 연락처를 보내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자분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우선 카톡 사진상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슨 연예인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예쁘게 생긴 모습에 혹시 바로 차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었답니다. 며칠 뒤 약속 날짜가 되어서 약속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 멀리 보이는 여자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한눈에 봐도 그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 곁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제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호 씨는 사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씨는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대충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화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참, 제가 과일 가게 하고 있는 건 미리 알고 계셨죠? 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개팅하러 나가면 과일 가게 한다는 말에 남자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서 오늘도 소개팅 거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준호 씨가 괜찮다고 했다길래 용기 내서 나와봤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라면 예나 씨가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은 제가 과일 가게 이야기만 꺼내면 다들 표정부터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저한테 예쁘다고 해준 건 준호 씨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준호 씨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질 것 같네요. 예나 씨가 격이 없이 편하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저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말을 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말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 힘든 장사를 이렇게 여리게 보이는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오히려 멋지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말에 많이 놀란 모습으로 예나 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준호 씨 엄청 진실된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닙니다. 칭찬이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라며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예나 씨 얼굴에는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급격하게 친해져 갔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잘 맞았거든요.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곤 했거든요. 물론 제가 여자친구 과일 가게로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민철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야, 너 진짜 그 여자랑 사귀는 거야? 형수님한테 그 여자가 뭐냐? 앞으로는 형수님으로 깍듯이 모셔라. 내가 언제 한번 너한테 거하게 한 통 낼게.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라니까. 보물 같은 예나를 소개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우와, 그동안 네가 특이한 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진짜 별종 중에 별종이었네. 난 그냥 너 망신 주려고 소개해준 것뿐인데 그걸 또 진짜로 사귀고 있네. 아무튼 난 네가 소개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니까 나중에 나 원망이나 하지 마라. 야, 원망을 하긴 왜 원망을 하겠어. 딱 내 이상형이구만. 제가 계속해서 여자친구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민철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다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사귄 지 3달 만에 과일 가게에서 여친 할머님을 뵙기도 했는데요. 그날은 여친이 좋아하는 초밥을 포장해서 과일 가게로 갔는데 할머니께서 가게에 나와 계셨어요. 총각이 우리 예나 남자친구구만. 안녕하세요. 예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나가 내 얘기도 했어요? 그럼요.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장사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려준 게 뭐가 있다고. 지가 알아서 잘한 거지. 우리 예나가 장사 쪽으로 아주 트였다니까. 우리까지만 운영하고 문 닫을까 했더니만 우리 예나가 장사 시작하고 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우리 예나가 복덩이야, 복덩이. 맞습니다. 예나가 복덩이입니다. 총각이 아주 시원시원한 게 마음에 드네. 그 뒤에 할머님과 자주 만나면서 여친 부모님께도 자연스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상견례를 한 뒤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려고 다시 만났는데요.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 제가 큰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하게 한 통 낼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진짜? 그럼 우리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 시켜도 되냐? 그럼 이 형이 장가 간다는데
그까지 소고기가 문제겠냐? 그렇잖아도 우리 예나가 나한테 카드 주면서 잘 대접하고 오라고 했어. 뭐? 예나 씨가 카드를 줬단 말이야? 결혼 안 한 니들은 잘 모르나 본데 원래 경제권은 아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거든. 난 그냥 예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 오늘도 니들한테 청첩장 돌리고 온다니까 마음껏 쓰라고 카드를 주는 거 있지. 와, 부럽다. 완전 아내 찬스네. 주영이가 부러운 듯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내내 듣고만 있던 민철이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야, 내가 선배한테 듣기로 예나 씨가 집도 해온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집? 아, 그렇지.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이미 마련해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수해 가는 걸로 했고 나머지 돈은 다 예나한테 보냈어. 아니, 과일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 나이에 벌써 집이 있어? 그동안 우리 예나가 일만 하고 돈 쓸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놓은 거 있지. 아니, 과일 판데 무슨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어? 민철이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말이야. 혹시 사기 결혼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까지 과일 팔아서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아무래도 민철이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요. 평소 대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무조건 무시하던 민철이 입장에서는 과일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을 해줬어요. 네가 볼 때는 이 과일 장사가 아주 쉬워 보이나 본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은 나도 예나 따라서 서울 가락시장, 영등포 시장 같은 곳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예나가 과일 고르는 모습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어떤 사장님들은 판매할 과일을 그냥 배달로 받는 사람도 많은데 예나는 무조건 새벽까지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일일이 물건 보면서 사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가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완전 믿고 구매를 하더라고. 난 우리 예나 가게에서 과일 맛없다고 컴플레인 걸리는 것도 거의 못 봤어. 원래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운영하실 때는 그냥 도매시장에서 배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나가 직접 가서 사가지고 온 뒤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 돈 쓸 일이 없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모았고 말이야. 사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저 미안할 뿐이야. 순간 여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민철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한 달 매출이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하는 것 같아. 뭐? 3, 4천? 그럼 순이익은 얼마인데? 가게도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임대료도 안 나가니까 순이익이 대략 1,500에서 2천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 명절 때는 그것보다 수익이 훨씬 많다고 하고. 그중 일부는 할머님, 할아버님께 꼬박꼬박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곧 회사 그만둘 생각이야. 얘네가 같이 일했으면 하더라고. 둘이 워낙 잘 맞기도 하고 말이야. 뭐? 한 달 순이익이 2천만 원? 게다가 회사도 그만둘 생각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니들한테 청첩장이랑 내 명함도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나 이제 땡땡청과 본부장이다. 제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친구들한테 명함을 돌렸는데요. 민철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중 민철이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나 거드름을 피워대더니만 우리 가게 매출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과일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둘이 모든 것이 잘 맞았기에 매출은 더욱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제 인생이 그리 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친구들 모임이 있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던 주영이가 부럽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준우는 진짜 결혼하고 인생이 핀 것 같아. 이번에 재수씨가 니네 부모님 집도 새로 지어드렸다며? 그러게. 우리 부모님 집이 조금 오래되긴 했었거든. 우리 아내가 시부모님 사시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새로 2층짜리로 지어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장가 잘 가서 호강한다고 엄청 좋아하신다. 요즘 우리 부모님 동네에서
유지 소리까지 듣고 있다니까. 그 동네에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아저씨 한 분이 귀촌했는데 그 사람이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 정육점 한다고 무시하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우리 부모님 눈치 엄청 많이 본다고 하는 거 있지? 새로 지은 집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요즘 우리 부모님 건강도 좋아지시고 하는 거 보면서 돈이 좋긴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거기다 장인 장모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자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친구들이 그저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키던 민철이가 술에 취한 듯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야, 이준호, 그 자리 원래 내 거였던 거 알고 있지? 아, 내가 미쳤었지. 저런 자리를 왜 찾는지 모르겠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나 씨랑 결혼했을 텐데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민철이가 미친 사람 마냥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억지로 뜯어말리고서야 진정이 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 뒤에도 민철이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저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제가 있는 곳으로 마중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있는 제게 주영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뭐야, 재수씨 마중 나온대?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고 마중 나온다고 하네. 오랜만에 니들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올 모양이야. 우와, 대박이다. 잠시 후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친구들이 다들 저를 따라 나오다가는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저 차가 니네 차야? 저 차 내 드림카인데? 내가 같이 일한 뒤로 매출이 더 좋아졌다고 아내가 하나 사주더라고.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평소에는 거의 업무용 차 타고 다니고 저 차는 가끔 바람 쐬러 다닐 때나 타고 다녀. 우와, 너 완전 성공했구나. 진짜 부럽다. 주영이가 감탄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철이가 아내에게 다가가더니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나씨, 사실은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예나씨 오빠가 저한테 소개팅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준호 이 나쁜 인간이 빼앗아 간 겁니다. 전 요즘 억울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준 저 인간보다 훨씬 좋은 대기업 다니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너무나 취한 나머지 민철이 몸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혼비백산한 채 민철이를 말리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아내가 활짝 웃으며 민철이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에이, 대기업 다니는 민철 씨랑 과일이나 파는 제가 감에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우리 오빠한테 얼추 들었거든요. 제가 과일 파는 여자라 완전 싫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 민철 씨가 나왔다고 해도 제가 거절했을 거예요. 저는 사람 인성을 먼저 보거든요. 아내가 어찌나 해맑게 말을 하고 있던지 민철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조용히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회사 이야기가 아니면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주영이가 제게 부러운 듯 물었어요. 준우야, 넌 진짜 좋겠다. 이제는 완전 자리 잡아서 얼마나 좋냐? 우리는 언제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지 걱정이 태산이다. 니들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너무 그러지들 마라. 근데 사람 인생 참 알 수가 없다고 하더니만 대학 내내 민철이가 널 그렇게나 싫어했잖아? 싫어하긴 뭘 또 싫어했다고 그래. 민철이 성격이 원래 그런 거지. 그러다가 주영이가 문득 궁금하다는 듯이 민철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민철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요즘은 모임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네. 그때 재수씨가 민철이한테 제대로 한 방 날리는 바람에 우리까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갔잖아? 내가 우리 형님한테 듣긴 했는데 말이야. 아, 니네 처남 되시는 분이 민철이랑 같은 회사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민철이 요즘 무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뭘 잘못한 건지 상사한테 찍혀서 승진도 못하고 있다던데 우리 형님 말로는 완전히 제대로 찍혔다고 하더라고. 진짜? 무슨 일로 찍혔다는데?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다 보니 형님이 말을 많이 아끼는 분위기인데 확실한 건 제대로 찍혔나 보더라고. 그래서 승진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계속 승진 누락돼서 그냥 만년 대리로 지내고 있다나 봐. 민철이 하는 행동을 봐라. 오히려 승진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냐? 사실 나는 민철이가 대기업 들어갔을 때도 좀 이상하긴 했어. 네가 실력도 더 좋고 그랬는데 민철이는 붙고 넌 떨어졌다는 말에 민철이가 운이 좋았나 보다 그랬거든? 근데 민철이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려고 그 대기업에 들어간 꼴이 된 것 같아서 기가 막힐 뿐이다. 주영이가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정으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돌이켜보니 어찌됐든 민철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암튼 저는 민철이한테 많이 고맙긴 하거든요. 그 뒤 형님에게 듣기로는 민철이가 계속 승진에 누락되다 보니 이직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형님이 제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민철 대리가 매제를 소개해 준 건 아무리 봐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전에는 나한테 어찌나 아부를 떨어대던지 민철 대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 하는 행동 보면서 그런 사람이 매제가 됐다면 참 골치 아팠겠다 싶더라고. 형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다 보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항상 지혜로운 우리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